SK를 건드는 이유가 SKC 때문이에요. SKC가 반도체도 하고 2차 전지도 하잖아요. SKC 이슈도 조금 보고 있으니까 좀 빡치더라고. 이게 그 SKC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KC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보고 투자합니까? 그잖아요. 뭐 보고 투자해요, SKC. 우리 SKC라 그러면은 지금 SKC의 가장 큰 테마가 뭐예요? 아, 유리기판? 유리기판이면 반도체지요, 반도체. 동박, 맞죠? 동박. 2차 전지. 그리고 유리기판 외에 원래 SKC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SKC가 성경 케미칼이잖아. 그러니까 화학을 하던 애들이고 그 화학 중에서도 반도체 케미칼 하던 애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반도체 케미칼 플러스로 뭐 필름하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필름은 이미 팔았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하던 그 사업부 팔았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주로 어찌 보면 SKC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SK그룹의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테마 전에는 동박이 가장 큰 아젠다였지. 근데 보시면은 이 그 동박이라고 하는 사업부가 어떻게 지배구조가 만들어져 있냐 그러면은 SK 밑에 SKC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 밑에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습니다. SKC 밑에. 그 우리가 뭐 특수목적법인 SP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야. 요거 하나 있고 그리고는 요 밑에 SK 넥실리스가 있어요. 동박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말사에 발표한 게 뭐냐 그러면은 SK 넥실리스가 SK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를 역으로 M&A 한대. 페이퍼 컴퍼니니까 M&A 하는 게 상관없어요. 인수이 플러스 되는 게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별 문제는 없어. 원래 SKC가 SK 넥실리스를 M&A 하기 위해서 만든 세운 이제 하나의 회사였고 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M&A를 때린 거니까 요렇게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SK 넥실리스가 이번에는 역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렇게 M&A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상법상 여기가 대빵, 여기 대빵이죠. 여기가 우리가 지주회사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SKC가 뭐가 돼? 자회사가 되죠. 그리고는 페이퍼 컴퍼니가 뭐가 돼? 이게 손자회사가 돼요. 그리고는 넥실리스는 뭐가 돼? 증손자회사가 돼요. 기준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의 기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주회사 기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주회사가 나오고 중간 지주회사가 나오고 복잡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거 일본식이긴 하거든요. 일본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뭐 이건 우리나라 법에 있는 거고 그 법에서 말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증손자회사는 무조건 지분을 100% 보유해라. 요게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이드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지분율을 무조건 100% 보유해야 된다. 요렇게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분을 100% 보유해야 되는 거야. 증손자회사의 밑에면 고손자회사 되겠죠. 거기도 지분을 100%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LG나 이런 데 구조를 보시면은 LG가 어떻게 돼요? LG 밑에 LG전자가 있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가 있죠. 요런 식이야. 여기까지 상장돼 있잖아, 이렇게. 대부분의 그룹의 지주회사에 있는 이런 그 좀 이렇게 중견회사 이상의 계열사, 계열 지도를 보면은 지주회사 있고 그 밑에 자회사 있고 그 밑에 손자회사 있고 요렇게까지 IPO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렇게 뭐 자회사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달려있고 이 자회사 이렇게 쭉쭉쭉쭉 달려있고 이런 식이야. 보통 이런 식이에요. 왜? 증손자회사는 IPO가 안 된다고 보면 돼. 지분을 100% 보유해야 되니까 여기가. 지분율을 100%로 유지하라는 소리는 뭐예요? IPO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지분을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이번에 넥실리스가 페이퍼 컴퍼니를 역으로 M&A 했대. 그러면 이제 증손자회사가 아니고 뭐가 돼요? 손자회사가 되는 거죠.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지분을 100%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SK에서 제시하는 계획은 이래요. 요렇게 증자를 하겠다. 왜냐면은 이 페이퍼 컴퍼니가 SK 넥실리스를 M&A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많은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갚기 위해서 증자를 때리겠다.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넥실리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박에 대해서 그 언급드린 이유가 SKC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SKC에 동박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고 투자를 했는데 동박 사업부가 뭐예요? 넥실리스거든요, 이게. 여기가 동박 사업부죠. 옛날부터 말씀드렸어요. SKC가 설마 SK 넥실리스를 IPO 할까? 설마 SKC가 SK 넥실리스를 IPO를 할까? IPO 하면은 SKC는 나락이다. 동박이 뭐지라고 하는데 그 동박이 그 우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저 2차 전지처럼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기는 뭘로 움직입니까? 전기는 어딜 타고 움직여요? 전기를 옮기려고 만들어지는 게 구리죠. 구리 전선이잖아. 우리가 전기 전도를 할 수 있는 전기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전선들이 구리도 있고 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 많아. 근데 구리가 제일 싸니까 구리가 제일 경제성이 있으니까 대부분 구리를 써요. 진짜 비싼 이 스마트폰 이런 데는 이제 금도 들어가는데 구리를 씁니다. 자, 그래서 구리를 어떻게 해?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선을 연결을 해. 근데 반도체나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선을 펴서 판때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떡을 쫙 넓게 펴가지고 떡판을 만드는 거야. 떡판 맞냐? 떡판이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 그 밀가루 만두피처럼 떡피를 만드는 거야. 떡피.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선을 요렇게 하면 전기가 요렇게 가잖아요. 불이 판때기로 만들어. 떡피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선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요래서 여기에다가 구멍 뚫어서 그 반도체를 꼽으면은 그게 PCB가 되는 거고. 그 PCB에도 동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요걸 뭐 돌돌돌 말아가지고 뭐 전기를 만들고 뭐 배터리 이렇게 감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호일처럼, 알루미늄 호일처럼 그 이렇게 잘 구겨질 수 있고 잘 이렇게 그 얇게 편 거를 동박이라 그러거든. 동박 사진 보여드리면 바로 그냥 할 수 있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구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딱 이렇게 호일처럼. 전선을 얇게 펴가지고 그냥 판때기로 만드는 거. 근데 저거를 어찌 보면 이제 SKC가 하나의 신사업으로 투자를 한 거고 M&A를 한 거예요. 본인 돈으로. 뭐 대출도 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SK 넥실리스가 페이퍼 컴퍼니 모회사에 바로 모회사에 부채를 다 안고 M&A를 한다. 여기도 지금 적자를 보는 데고. 적자 사업부 여기 적자 여전히 적자 보고 있어. 페이퍼 컴퍼니도 여기도 이제 대출만 내야 되니까 뭐 아들내미 돈 버는 것도 없으니까 여기도 적자지. 그 적자에다 여기는 빚도 많아. 두 개 합쳐서 적자 덩어리에 빚도 많은 회사에 돈 필요하니까 SKC가 돈을 대주겠다. SKC만 돈을 대줄까? 여기서 핵심은 거지. 왜 이렇게 할까? SKC만 돈을 대줄까? 아니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외부 자금 유치, 외부 투자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프리 IPO라고 부르죠. 프리 IPO. 그리고 이렇게 넥실리스에 대한 외부 투자를 받으면은 대출 내면 이자 나가는데 외부 투자 받으면은 나중에 그냥 회사 그 돈 꽁으로 썼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IPO 시켜서 시장에 팔아먹으면 된다잖아. 이러면은 SKC 주주 기준은 떡락이지. 동박 빠져나가는 거니까. LG화학에서 LG엔솔 빠져나가듯이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 빠져나갔듯이 SKC에서 SK 넥실리스라는 동박 기업이 빠져나가는 거에 되는 거니까 이제 SKC는 돈을 벌긴 버는데 껍데기만 남는 거지. SKC 이렇게 되면은 도망쳐 되는 거야. 또 도망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SKC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SKC가 지금 적자가 쌓인 이유 중에 하나도 동박 때문이긴 해요. SKC가 적자가 쌓인 이유가 다른 사업부도 있는데 얘가 그 동박에 진출하면서부터 마이너스가 확 커졌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돈 못 벌어.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요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요 제품 보시면은 동박이가 그래도 이게 비율이 20%야, 20%. 물론 다른 데 보시면 이게 뭐 윤활제,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이렇게 뭐 기타 단열재 이런 거 만들어서 이게 66%고 반도체 소재가 이게 13%. 돈 잘 벌 때 기준 한 20%?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진짜 그냥 케미컬 기업이고 우리나라 케미컬 지금 다 뭐라 그래요? 케미컬 안 좋다 그러잖아. 그럼 SKC는 남는 게 없는 거야. 반도체 관련돼서 이렇게 뭐 그 돈 계속 벌던 거 그거는 그냥 캐시플로우고 기준에 들어오던 그냥 우리 기본것 같이 깔리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놓고 보실 때 이게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SKC가 이제 그럼 남는 게 반도체 사업부랑 일반 케미컬 사업부밖에 없는 건데 넥실리스는 버리고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안 버리고 보겠지. 사람들이 이걸 알고 투자하는 건 다 알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이렇게 되면 SKC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서 빼야 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만약에 여기서 뭐 돈 벌고 다시 올라가서 뭐 바닥직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는데 이 꼬라지 딱 보면은 뭐 얘기 나오는 거야. 또 IPO 하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SKC가 나름 그래도 이게 그 좀 괜찮은 기업이었고 넥실리스라고 하는 저기도 이제 약간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는 점유율 측면에서 돈을 이제 좀 이게 좀 흑자 전환도 한번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앞으로 로봇도 발전할 거고 반도체 더 발전할 거고 AI 발전하면서 뭐 전동화도 되고 동박은 계속 쓰이겠지. 필수품이니까. 지금 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와 여기에서 주주는 전혀 없고 그러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K가 사업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적으로 이게 매우 그 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2차 전지 막 유행하니까 막 그 기술 빼와서 막 투자하고 이랬잖아. 솔직히 LG랑 막 소송 붙고 막 이랬잖아. SK 넥실리스 이 부분이 진짜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주목은 안 받았더라고. 이게 주목이 되진 않았어요. SK 넥실리스 그 뉴스가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어요. 오늘 나온 뉴스야 이것도. 앞으로 SKC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린 제가 말씀 페이퍼 컴퍼니고 SKC의 자회사, SK 기준 손주회사. 넥실리스가 이번에 SKCFT를 역합병한다. 역합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구조가 이제는 SKC, SK 넥실리스 손자회사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자회사고 손자회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자회사 격상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좋은 얘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SKC가 SK 넥실리스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뭐 부채 갚아라 빚 갚아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데 SK 넥실리스의 지분을 외부에 팔고 그게 프리 IPO라는 자금으로 이제 집행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SK 넥실리스의 IPO를 준비하게 되면은 SKC는
SK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또 IPO가 되는 거죠, 이게. SKC 주주들은 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년 전, 3년 전에는 피해자 얘기하면은 네가 뭘 하냐? IPO는 호재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댓글 달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IPO 되면은 저 알짜 다 빠져나가는 거 저 뭐 그 좋은 거라고 이렇게 또 항상 말씀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년 전, 3년 전 제 유튜브 댓글 봐봐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 어린 놈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고 IPO가 얼마나 그 호재인데 이러면서 자회사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또 마음에 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댓글 쓰시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요. 니 돈인데 니 알아서 하세요. 두고 봅시다. 아니 니 돈인데 니 알아서 하세요. 난 투자 안 해요. 저는 투자를 이제 저의 이제 마음속에서 SKC는 이제는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으로 분류가 된다. 예, 분류가 되었다. 요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시장에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하지 증권사에서는. 입 아프게 안 하고 언론사에서도 이게 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기자분들은 그냥 뭐 좋은 얘기를 해 그러고 그냥 이렇게 뭐 보도자료 나오면 보도자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증권사를 욕할 수도 없고 기자를 욕할 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알고 피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 이제 내재 가치와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선택을 왜 대주주가 했는가? 왜 SK그룹이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고민을 하시면서 패스. 점점 투자할 종목이 점점 줄어들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점점 줄어들어. 또 피합시다. 그러네. 그럼 SK그룹이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거 보면은 SK온 IPO 계획 중이지. IPO는 이미 이건 뭐 확정이고 SK건설이라고 쓸게요. 에코플랜트 IPO 지금 계속 한다고 좀 몰아주기 하잖아. SK 넥실리스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넥실리스도 이제 뭐 자금 융통받고 뭐 프리 IPO하고 이러면은 이것도 IPO가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잡히면은 그럼 SK 이노베이션 패스 SK온 IPO 한다니까 SK 이노베이션 계속 패스 SKC 패스 그럼 SK 하이닉스 솔직히 하이닉스도 지금 그 자회사 낸드 자회사 IPO 한다고 그 뭐 인텔 10조 주고 산 거 뭐 IPO 요건을 달고 뭐 샀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나스닥에 상장한다며 그것도. 그거는 IPO가 SK하이닉스의 어마어마한 그 재무구조,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공장 하나 샀다가 공장 하나 그대로 파는 거니까 큰 영향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SK 이미지에는 제대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역시 그 솔리다임. 솔리다임 맞나? 하이닉스 자회사가 IPO잖아. SK 랜드 사업부 IPO. 키옥시아 말고 솔리다임. 솔리다임 IPO. 그쵸?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 솔리다임. 여기 있네. 솔리다임 이거 낸드 만들어 파는 애들 이거, 솔리다임. 나 이거 샀잖아. 나 이 컴퓨터 예전에 쓰던 거 먹통 돼가지고. 실제로 이걸 좀 IPO 했다니까, 실제로. 여기서 떴죠. 보면은 그, 솔리다임,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거 만든 애들이고. 그래서 이런 거 만든 애들, 이런 거. 이런 거 만든 애들이에요, 이거. 요거 IPO 한다잖아, 이제. SSD 하나 목통 돼가지고, 원래 송출컴. SSD 바꿔야지 그러고 사놨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 했네? 이거를 IPO 한답니다. 네, SSD. 요새는 SSD가 어디냐.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SSD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데, 저 IPO 한대. 그리고 또 뭐 있어? 그치? 브로드밴드도 있지. SKT 자회사. IPO. 요거만 있냐. 11번가 IPO 하려다가 실패하고 뭐 했어요? 지금 매각 예정이죠. 이렇게 보면 SK 진짜 사업 진짜 너무 못해 얘들. 그리고는 이제 솔직히 SKT 기준에서는 브로드밴드 IPO는 오히려 호재야. 브로드밴드는 IPO 해야 돼. 누가 케이블 TV 뭐냐 이거. 내보내야 돼 이거는. 네. 그리고 우리가 SK 그 뭐냐 보안하던 애 사이버 보안하던 애들. SK 보안사업부도 쉴더스 맞다. 여기도 IPO 하려다가 IPO 계획 무산되고 이거 매각했잖아. 저 뭐 네덜란드인가 어딘가로 매각했어요 이거. 여기도 이미 그 매각했고 원스토어는 IPO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아직도 그 IPO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IPO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도 지금 좀 그래요. 원스토어 이번에 동남아 진출한다던데. 결제 수수료 싸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진출한다고 원스토어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는 투자할 만해요. 국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맞냐 싶긴 한데 사도 되는 주식을 고르셔야 돼. 요거 내 계좌에 담아도 되는 주식 고르는 게 이게 주식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야. 한국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주식을 걸러내는 게 대한민국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거를 공부해서 이거를 걸러내는 게 내 투자를 성공으로 가져가느냐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거야. 그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투자하실 때. 이름만 보고 사면 안 돼. 사도 되는 주식을 먼저 골라놓고 거기에서 내가 얘들 중에서 이런 걸 사야겠다. 그러니까 뭐 좋답니다 하고 바로 덥석 사면 안 돼. 큰일 나. 스토리랑 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도되는 주식을 먼저 고르셔야 되고, SK에서는 SK 하이닉스, SK 텔레콤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주식 투자 존나 어렵습니다. 누가 이 주식 투자를 보고 그 불로소득이라 그랬냐? 주식 투자 공부하려면은 대한민국 기업사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걸 살아남는 게 존나 어려운 거예요. 자, SK에서는 우리가 뭐만? SK 하이닉스와 천불이 나서 불로소득. SK에서는 SK 하이닉스와 SK 텔레콤만 보셨으면 좋겠다. 현 시점에서는 그 두 개 말고는 SK 그룹에서 봐도 되는 애는 거의 없다. 없다 그냥 그 정도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장 전도사라고 하시는데 미장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1등 주식 전도사라고 합시다. 하이닉스는 HBM 1등 합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에서 1등 합니다. 그거 말고 뭐 다른 데는 1등 뭐 없잖아. 그죠? 이터닉스 신규 상장이죠. 신규 상장도 스토리가 썰이 많아요. 네. 오병 이슈도 있고. 그 주가가 오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 되는 주식의 정의는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주식입니다. 빠져서 못 올라올 주식들은 그 사면 안 되는 주식들이에요. 아시겠죠? 깝깝하다. 솔직히 오늘 얘기 안 하려고 오늘 방송 안 킬라 그랬다니까.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좀 쉬고 싶었는데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안 하고 넘어가자니 또 이게 약간 직무유기 느낌이고. 속 천불. 천불납니다. SKC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시나 그 4계좌 가족 계좌 SKC가 있다. 일단 어떻게 이걸 비중을 줄여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팔 필요는 없겠지만 미래가 없어졌잖아. 미래가 없어진다잖아. 미래 잘라낸다잖아. 이런 게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모자 잘라놓고요. 아유.